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부 개혁 방안인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 개혁에 대한 골격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체 목차입니다. 주로 이 2장에서 7장까지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 역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관리 개혁은 아주 최소한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개혁하면 대부분 아마 조직 개편이나 인사관리, 전자정부 평가제도, 성과관리 이런 것을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마피아의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마피아가 범죄 행위를 더 덜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피아가 하는 일을 바꿔야 되죠. 정부가 하는 일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정 운영 방식, 기능 이양, 기능 축소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 재정 개혁, 규제 개혁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개혁은 주로 이런 정부 내부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잘 관리된 20세기형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세기형 정부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정부 개혁이라고 할 때 인사관리, 평가제도 개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필요성, 왜 정부 역할을 바꿔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기술 발달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명령한다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은 개인의 창의와 혁신에 달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형 국가는 각 주체의 역량과 혁신 동기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부가 국가를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가 역량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정부가 위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던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하는 일은 크게 보면 통제와 지원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을 자율과 책무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관리 방식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하는 일을 과정과 투입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시행정, 면티행정이 주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을 결과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더할 일과 그만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외국의 행정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정부 일은 크게 1번부터 4번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1, 2, 3번은 크게 강화하면서 4번은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줄이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규제도 사전 허가를 사후 처벌로 전환해서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영업의 생산성 향상은 원활한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기업의 퇴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보조금도 축소해서 생태계가 살아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바우처나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서 민간의 경쟁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도 저소득층을 모아 살게 하는 LH공사형 임대주택은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보다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임대주택에 일부는 자기 돈으로 들어와 살고 일부는 정부 바우처를 가지고 살고 하는 소셜 믹스를 달성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확대 양극화해서 또 사회계층 이동 촉진, 구체적인 제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죠. 행정부의 권한은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양할 대상 1번 국회입니다. 왜 국회로 이양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국회를 믿지 못하죠. 그러나 합의 없이는 국가 개혁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합의 형성에 한계를 가지죠. 합의 형성을 이루는 미션을 달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로 합의 형성 기구를 이관해야 합니다. 국회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지만 국회가 그렇게 책임 없는 일을 하는 이유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국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합의 형성 기능은 행정부의 합의 형성 기능은 국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이어야 되겠고요. 최저임금 결정은 지방정부로 이관하거나 입법부에서 합의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은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만 국회 기재위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요한 중장기 계획도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야 합니다. 플랜 투 C 프로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국회는 C만 하고 있는데요. 플랜에도 관여를 해야 C도 더 잘하게 됩니다. 물론 Do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죠. 플랜은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세우고 Do는 행정부가 하고 C를 국회가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부합한다 생각됩니다. 청와대의 권한도 행정 밖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범부처 아젠다를 추진할 직속위원회 중심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맞겠죠. 또 각 부처로 권한 이양을 하다 보면 총괄 조정 및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반적인 총괄 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획예산 기능을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해서 총괄 조정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의 권한은 지방에도 이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양할 것인가? 중요한 의사결정, 또 중요한 중앙정부의 지방청,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 이양해야 합니다.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꾸는 것은 보시는 항공모함을 유턴시키는 것처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축함처럼 신속 기동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변해서 그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변화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세원의 지방 이양도 필요하죠. 지방 분권을 하다 보면 균형 발전이 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방은 더 발전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중앙지방 4등 공동세 도입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수를 나눠가는 방식인데요. 낙후 지역일수록 배분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4등 공동세를 도입하게 되면 분권을 이루면서도 균형 발전을 동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등 공동세를 도입하게 되면 교부세 필요성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방역 우리나라는 너무 작습니다. IMD의 국가 경쟁력 순위 탑5를 보면 900만 정도, 탑4는 한 1000만 정도의 평균 인구입니다. 너무 작으면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50만 넘는 광역단체가 서울과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광역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광역시도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창원인데요. 창원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동부가 물류 허브 도시입니다. 옆에 부산이 있는데도 말이죠. 전라남도의 무안은 도청 소재지인데 4차 산업 기반 신산업과 R&D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의 홍성군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이미 만들어 계획하고 있고 게임 영상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광역 시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광역 보관의 통합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조직 개편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피자를 몇 개로 나눠 먹는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6개로 잘라 먹든 20개로 잘라 먹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맛과 크기가 중요하죠. 다시 말해 정부 조직 개편 이전에 정부가 하는 일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부 기능 조정의 원칙은 두 기능이 상충하면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과 기획예산 기능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 기능이 경제정책의 피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기획예산을 현재 경제부총리가 사회 문제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이 경제정책의 조정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기획예산은 국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더 큰 물에서 놀도록 풀어줘야 합니다. 산업부는 통상 자원을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통상과 자원은 산업 기능에 치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소벤처와 함께 기업혁신부 등으로 이름 바꿔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규제 기능은 앞서 이주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실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나머지 초중등 보육 청소년을 묶어서 교육부는 존치시키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부는 폐지하되 여성 기능은 성평등위원회로 여전히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별도 보건부로 분리해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통부도 분리해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부로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R&D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기계 출연료는 통일실로 이관해서 과학기술부의 식소를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출연료를 통일실로 보내게 되면 통일실은 이미 와 있는 경사연, 과기계 출연연, 그리고 대학을 묶는 대한민국의 두뇌 집단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을 지원하는 기능은 과학기술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항인데요. 감사원의 국회의관은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현재 국회 본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 의결 사항으로 바꾸는 정도로 해서 국회가 감사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청와대 조직은 앞으로 정책 실장직은 폐지하거나 존치할 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총괄 업무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조직은 직속위원회를 챙기는 업무로 중심으로 간다. 부처 내에서는 실장직은 대부분 폐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혁신 차관보를 대신 설치하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조직은 굉장히 지금 난삽한데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재정개혁이 필요한데요. 재정개혁의 방향성 제시했고요. 총량 강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제, 사회, 예산 혁신 여러 가지 해야 할 구체적 사안들 적어봤고요. 행정 예산 및 지방 예산 혁신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혁신을 위한 재정 혁신의 가장 큰 아젠다를 전 2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학과 기초연구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부의 R&D가 점점 기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7%였는데 2020년에는 25%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죠. 대학에 돈을 주면 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4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 돈을 줘야 고용 창출이 되거든요. 선도국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대학에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마음이 급하니 효과가 빨리 나오는 기업에 돈 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 지원 두 번째는 지방을 지원해서 기업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대학은 장학금을 권역별로 차등해서
수요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필요합니다. 행정부 권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있는 규제도 합리화할 필요 있습니다. 규제 문턱을 낮추고 철저 집행이 필요합니다. 관리 개혁 얘기 안 하기가 좀 아쉬워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5급 공채 폐지하고 7급을 늘리면서 개방형 임용제를 현행 20%에서 점진적으로 100% 하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보수제도 개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개혁을 추진할까? 각 부처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개혁 주도 기관이 필요한데요. 이런 광역적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업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개방형과 직업 공무원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꼭 피해야 할 개혁 주체가 있는데요. 정보관리 담당 부처입니다. 이 정보관리 담당 부처, 지금은 행안부죠. 이 부처는 관리 개선만이 정보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개선은 매우 지역적인 정보개혁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마피아의 평가 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 관리 개선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업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최악의 개혁 주체다. 누가 개혁을 추진하는가? 우리에겐 그런 추진 주체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기능의 대전환을 이끌 정부개혁이 필요한데요. 인수위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한 후에 임기 중에 제가 오늘 제시한 정부 기능의 변화를 5년 내내 아니 그 이후 다음 대통령까지 이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퀵윈 과제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학 개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개혁은 거버넌스 개혁과 R&D 혁신, 지방대 살리기를 세 축으로 하는데 이걸 통해서 국가의 혁신 체계를 개편하고 균형 발전을 달성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퀵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부 초기에 한번 초창기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개혁은 국가 역량 공기를 동시에 모티베이션을 동시에 혁신하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정부에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